네, 안녕하세요. 갓준표입니다. 저는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또 동력학, 진동학 등 기계공학과에 관련된 전공 과목을 가르치고 있고요. 제가 기계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공부하시는 스타일을 보면은 상당히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공식만 외워가지고 암기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 모어원 되게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모어원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전단 변형률 우리가 보통 이제 모어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모어 서클이라고 하는데 모어 서클을 보통 이제 스트레스 애널리시스에 많이 쓴단 말이죠. 그래서 뭐 2D 애널리시스, 뭐 3D 애널리시스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2차원, 3차원 내용은 보통 기계계사에는 안 나오는데 보통 이제 2차원으로 나오죠. 근데 그것도 이제 모어원 자체가 응력으로만 나오니까 변형률, shear strain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하냐, normal strain 같은 건 어떻게 구하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미흡하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모어 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만 내용만 이해를 하면은 쉬운 건데 절대로 제발 부탁이니까 절대로 공식을 암기해서 값만 넣어가지고 때려 맞춘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모든 식을 내가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순간적인 어떤 벼락치기 식으로 해서 문제 푸는 거는 좀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자기에게 도움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학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를 알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적인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이제 솔빙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공식만 외워서 암기하는 거는 그 많은 공식을 암기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어렵고 또한 이제 공학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형률을 모어원으로 푸는 것 아주 쌈박하고 쉽게 얘기할 건데 제가 사실은 이거 관련돼서 영상을 이미 한 번 찍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다 설명하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고요.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한번 꼭 보고 오십시오.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그 영상에 소개되어 있는 필기인데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모어 서클 관련된 기본 이론부터 그 스트레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래서 얼마나 늘어난 것이 이제 스트레인이어서 정의를 어떻게 했고 이것이 이제 원래 노멀 스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노멀 스트레인이 이제 뭐 X 방향이라든가 Y 방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변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노멀 스트레인 있으면 당연히 시어 스트레인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시어 스트레인의 개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아래 링크에다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걸 클릭해서 꼭 보십시오. 다 무료고 1시간 정도의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어 스트레인의 정의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시어 스트레인의 정의를 이렇게 유도를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노멀 스트레인 X 방향, 노멀 스트레인 Y 방향,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인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해가지고 우리 텐서의 개념까지도 제가 한번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X 방향에 따른 어떤 변형률, Y 방향에 따른 변형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단 변형률까지.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케이스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제가 유도를 해드렸으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수식들이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은 마지막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는 바로 이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normal strain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shear strain에 대한 식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제 제가 아래 링크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예요. 뭐 기계기사 같은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예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어떤 면 안에서 변형률이 있는 건데 그 변형률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X 방향에 대한 변형률은 뭐 예를 들어서 뭐 900에 뭐 10의 마이너스 6승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고 Y의 방향에 따른 변형률은 뭐 마이너스 100 10의 마이너스 6승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normal strain, 그러니까 수직 응력에 따른 수직 변형률인 거고 전단 변형률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감마라는 식으로 쓰는데 요거는 이제 문제상에서 주어지기를 600이라는 값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은 자, X 방향에 대한 변형률, Y 방향에 대한 변형률, 그 다음에 전단 변형률이 900 마이너스 100, 600에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주어졌을 때 최대 전단 변형률은 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최대 전단 변형률은 무엇인가요? 영어로 쓰니까 좀 그렇죠. 그래서 최대 maximum 전단 변형률, shear 변형률 strain. 요거를 계산해 달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내 강의를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태까지 2만 명에 가까운 재료역학, 뭐 연력학, 고체역학, 뭐 유체역학 다 강의를 하면서 항상 강조하는 바인데 제 강의를 보시면서 와, 저놈 말 되게 잘하네 이러면서 그냥 모니터만 보시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쓰면서 제 필기를 직접 손으로 쓰면서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노트를 안 한다면 절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노트로 공부를 한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시고요. 다시 한번 그냥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난 제가 강의했던 그 1시간짜리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 normal strain이 이렇게 되고 shear strain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런 문제를 보통 뭐 기계기사 문제집 같은 거에 대한 해설을 보면은 뭐 식이 뭐 요래 저래 해가지고 이거 막 넣으면은 막 나오는데 식이라는 게 사실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뭐 2분의 1로 나누게끔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 제곱을 빼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쓰기 나름에 따라서 다 모양이 바뀌기 때문에 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다르게 보이는 식들이 다 다르게 보여주고 암기하는 양만 많아지고 결국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공식을 외워가지고 암기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의 어떤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 두 가지. 근데 요거 두 개는 좀 외워줘야 되는데 좀 모순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제가 엄청나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한 방에 끝내기 위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요식을 보면 되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갖고 우리가 쿵짝쿵짝 무엇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뭐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something something 플러스, something something 마이너스, something something 플러스가 이제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두 번째는 코사인, 사인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요게 있고 코사인, 사인. 근데 이 두 번째 식에는 요게 없고 마이너스가 붙은 상태에서 코사인은 사인, 사인은 코사인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되게 쉬운 형태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코사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사코가 있으니까 뭔가 코사, 이 앞에 형태도 심지어 똑같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코사고 뭐 플러스에서 플러스인데 사인은 코사인 뭐 이런 식의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데 요거 뭔가 좀 귀찮잖아. 그쵸? 뭔가 어색하잖아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옆으로 넘길게요. 자, 어떻게 이 왼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equals to 여기에다가 코사인 2세타 그다음에 플러스 shear strain over 2의 sin 2세타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코사인 사인 있고 사인 코사인인데 얘는 없잖아. 그러니까 넘겼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뭐 이해하시겠죠. 밑에 거는 그냥 그대로 쓰십시오. 이거는 그냥 그대로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확 들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가 붙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나머지는 똑같은 대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이게 마이너스가 붙여서 코사인으로 사인으로 바뀐다는 건 아니고 제가 한 방에 끝내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혹시 궁금하신 분은 다른 제 가주표 채널에 보면은 more circle 강의가 있어요. 영어로 돼 있긴 한데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제곱한 다음에 더할 거예요. 왜? 그냥 내 마음이야. 근데 내 마음이긴 한데 이거는 수학적인 센스인데 코사인 사인 있고 사인 코사인 있으니까 뭔가 제곱해서 뭔가를 더하면은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뭔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얘는 2ab 얘는 마이너스 2ab니까 뭔가 이게 지워지면서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니까 뭔가 쌈박한 식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지금 더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제곱한 다음에 더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암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epsilon x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어떻게 되죠? 이건 2분의 x 플러스 xy의 제곱인 상태에서 나머지도 쭉쭉쭉쭉 제곱을 해줘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밑에 것도 제곱해서 더해준다니까 밑에 거 제곱한 거를 더해줍시다. 이렇게 더해주고 equals to a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 할 때 2ab 지워지기 때문에 결국 남는 거는 요거 제곱 플러스 요거 제곱인데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은 1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밑에 있는 거는 2분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이 하나 나오고 플러스 감마의 제곱이 하나 나오는 거죠. 오케이? 너무 쉽죠? 이게 뭐예요? 이게 모어원이에요. 모어원.
모어 원이라는 게 누가 뭐 꼭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할 때만 쓰이는 거니까 이거 스트레스 할 때만 모어 원 쓰는 거고 시어 스트레인이라든가 스트레인 할 땐 모어 원 쓰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이거 틀린 거죠. 왜냐면 모어 원이라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원 같은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가 스트레인 어널리시스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원이냐면은 x-a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equals to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뭔가 원 형태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x축이 이렇게 있는 거고 y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아까 얘기했죠.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equals to r의 제곱 이러면은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을 때 a, b에서 1에서 r 이거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그대로 한 게 결국 모어 원이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그려보면 뭐가 되겠니? 센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입실론 x 플러스 y가 센터를 갖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2분의 x 이거 센터 뭐 갖고 있는 거 뭐 대충 여기라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여기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은 얘 센터는 어떻게 되겠니?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의 over 2 요게 센터가 되는 거고 그쵸? 뭔가 원이 그려진다는 얘기지. 원이 뭔가 요래 그려질 텐데 이렇게 원이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은 뭐가 된다는 거니? r이 된다는 건데 r이라는 거는 이것의 제곱이 r의 제곱이니까 그쵸? 그럼 여기에 루트를 씌우면 r이 딱 되겠죠. 그래서 이거 루트 씌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이따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볼 때 딱 공식에다 그냥 외워서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어원을 그리는 게 왜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냐면 어려운 계산을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스트레스 어널리시스라든가 아니면 스트레인 어널리시스라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하학적으로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어 서클이 강력한 재료학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요식은 어쨌든 앞 강의에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쿵짝쿵짝 놀아보니까 이렇게 more circle이 나왔고 이 more circle이 지금 x 방향은 어떤 방향이 되겠어요? 이게 x-y, x-a, 그다음에 y-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x축은 뭐가 되겠어? 입silon x1이 되는 거고 y는 뭐겠어요? gamma x1 y1 over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more circle에서 스트레스 어널리시스 할 때는 이게 원래는 normal stress였고 이게 shear stress였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좀 차이가 뭐냐면 이게 전단 변형률은 맞는데 over 2 나누기 2가 되었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요.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에서 어쨌든 원하는 건 뭐냐면은 얘 주어졌고 얘 주어졌고 얘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 전단 변형률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으면 나 공식 하나도 모르지만 난 모어 원으로 접근할 거예요. 모어 원. 내가 알고 있는 원은 뭐야? x 방향이라는 건 normal strain, y 방향이라는 건 뭐야? shear strain over 2. shear strain 나누기 2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센터 알고 반지름 알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럼 원을 그릴 거면 내가 어떻게 하겠니? 중심 하나 잡고 반지름 하나 알면 게임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중심이 뭐고 반지름이 뭐니? 중심은 얘고 반지름은 얘니까. 이거 너무 쉽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보자. 센터부터 구해보자. 센터는 어떻게 되겠니? 센터는 2분의 입실론 x 플러스 입실론 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대로 씁시다. 이거는 뭐 외운 필요도 없는 거죠. 뭐 x 플러스 y 이거 뭐 이거 공부하는 거 뭐 이 정도는 외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900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이너스 100에 10에 마이너스 6승 되니까 얘 중심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40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케이,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치? 너무 쉬워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을 구해야 우리가 원을 그릴 거 아니니? 그 레이디어스인 r이라는 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번에는 x 플러스 y가 아니라 x 마이너스 y의 제곱 gamma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2분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그렇죠? 플러스 gamma xy의 제곱 네, 2분의 1 붙여서의 루트를 씌우면은 반지름이 되겠어요. 외우는 것도 너무 쉬워요. 하나는 더하는 거고 하나는 뺀 다음에 이거 제곱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x에다가 y를 빼주는 건데 y가 마이너스니까 900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00이니까 플러스 100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에 10의 마이너스 6승의 제곱이 일단 먼저 하나 들어가고 갬마에 나누기 2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갬마 나누기 2 자체가 일단 600이래요. 그렇죠? 이게 600이니까 여기에다가 잠시만요. 이거는 문제 다시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거 문제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역시 제가 미리 계산했네요. 이거는 문제를 잘못 적었어요. 요거예요. 요거가 600이에요. 요거가 600으로 문제가 주어졌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게 600으로 주어졌으니까 2를 나누면은 300이 되겠죠. 그래서 300에 C-6. 문제를 잘못 적었네. 그래서 요거에 스퀘어 루트가 들어가는 게 반지름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1000 나누기 2는 500이고 300의 제곱, 그러니까 5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이거든요. 이거 매틀랩으로 제가 이렇게 계산기로 뚝뚝뚝뚝 해서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583.1이 나와요. 계산기로. 뭐 이 정도 계산하는 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6승은 제곱하니까 밖으로 빠져나오고 결국은 500의 제곱 플러스 300의 제곱이 뭐니 이건데 이거 해보면은 583.1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럼 요거 나왔으면은 이제 모어 서클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모어 서클 그리는 거는 변형률이라고 해서 어려운 거 전혀 아니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우리는 센터도 알고 반지름도 알아. 그러면 그리고 x축이 뭐라 그랬지? normal strain이니까 x1, normal strain이니까 x1. 다시 normal strain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shear strain인데 shear strain이 어떻게 된다고? gamma xy over 2인데 얘가 shear strain인데 얘는 나누기 2가 된다고. 그리고 혹시 책에 따라서 왜 얘는 밑으로 갈수록 플러스, 제가 화살표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밑으로 갈수록 플러스고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플러스인데 선생님 얘는 왜 밑으로 갈수록 플러스예요? 라고 하는 이유는 모어 서클 유도할 때 shear stress 방향, 그러니까 shear force 방향을 어디를 플러스로 잡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어떤 책들은 요걸 플러스로 잡는 책이 있고요. 어떤 책들은 이걸 플러스로 잡는 책이 있어요. 보통 기계기사는 이런 식으로 잡는데 저는 가급적 이걸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역학, 대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책은 다 이렇게 잡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다 각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보가 이렇게 있을 때 얘를 이렇게 누르잖아. 그럼 딱 잘랐을 때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렇게 자르니까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얘를 플러스로 이렇게 잡는 이유인데 뭐 일반적으로는 왜 그럼 전공책에서 왜 이렇게 잡냐? 보통 이제 크랜달이라든가 뭐 기어라든가 다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어쨌든 x, y 방향이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고 오른쪽 갈수록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잡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나도 항상 수업 들 때마다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책을 저도 이제 취미가 고체역학 책 같은 거 있으면 맨날 읽어보고 그러거든요. 항상 읽어볼 때마다 가장 먼저 체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모어 서클 방향 체크하는 건데 부호규약이 정말 50-50예요. 진짜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는 제가 정말 모르겠는데 그냥 뭐 요즘 이런 것 같아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 뭐 그냥 위로 갈수록 플러스니 마이너스로 갈수니 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냥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실 대로 원래 공부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될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센터가 지금 400이에요. 센터 400이니까 1, 2, 3, 넷 요게 이제 400으로 한번 잡아보죠. 그래서 400 하나 잡고 요게 400으로 하나 잡고 그럼 요게 센터가 지금 400에 C-6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반지름은 뭐야? 583. 583이니까 대충 400보다는 좀 큰 반지름이겠네? 대충 이렇게 그려볼까? 뭐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난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오케이? 그럼 반지름이 뭐라고? 반지름이 우리가 계산하기로는 이게 R인데 583.1이에요. 내가 여기서 지금 공식 하나라도 쓴 거 있어요? 공식 쓴 거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이건 알고 있지만 아니 센터 구하는 공식하고 R 구하는 공식 이건 더하기고 이건 뺀 다음에 제곱해서 루트 씌운 요거밖에 없는데 솔직히 요거밖에 없잖아. 이 정도는 이거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쓰거든요. 어느 책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요 정도는 솔직히 외워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 공식 같은 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를 해보자. 자, 그러면 문제가 주어진 게 뭐야? X 방향에 대한 스트레인, Y 방향에 대한 스트레인, 전단 스트레인이 지금 이렇게 shear 스트레인이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전달이라 그랬어?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열 전달을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단을 전달이라고 해서 shear strain인데 요 shear strain을 계산할 때 이게 의미하는 거는 y 방향이잖아.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원이 이 x, y shear strain이 갖고 있는 요 상태에서는 갖고 있을 수 있는 변형률의 상태는 요 원의 원주 중에 하나란 말이야. 페리미터 중에 하나란 말이야. 요거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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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가질 수 있어. 요거 안 돼. 요거 안 돼. 요거 안 돼. 요거 안 되는 거야. 여기만 가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요 상태에서 최대 전단 변형률을 갖고 있는 거야. 일단 전단 변형률은 뭐니?
요거 아니에요, 요거? 그럼 요 원 중에서 최대 전단 변형률 뭐니? 마이너스에서 최대는 이거고 플러스에서 최대는 이건데 뭐 마이너스니 플러스니 이런 거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플러스인 데서 최고인 데는 요거겠죠, 그렇죠? 요거. 그러면은 이거는 값이 뭐야? 플러스에서 최대는 요거겠지? 요게 바로 최대 전단 변형률의 맥스 값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핵심이죠. 맥스긴 맥스인데 나누기 2가 된 맥스죠. shear strain인데 나누기 2가 된 맥스야. 근데 어쨌든 이 길이가 뭔데? 아니 반지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뭐야? 583.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식을 위해서 막 이거 쳐놓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야? 최대 전달이 아니라 전단 변형률, 영어로는 maximum shear strain. 이거에 대한 정답은 뭐니? 이거는 gamma의 xy라고 써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건 뭐야? 나누기 2야. 정확히 표현하면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요거를 맥스 한 다음에 나누기 2가 되겠죠. 요게 반지름 값이랑 같으니까 583.1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겠죠. 그럼 뭐야? 1166에 C-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마 뭐 기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문제상에 뭐 보기가 있다면은 1100에 가장 가까운 어떤 shear strain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거 유도하는 거는 학부 과정에서 전공 공부할 때 충분히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밑에 이제 링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요 정도 유도해서 요 정도 식 정도는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외워가지고 값을 막 x 넣고 y 넣고 gamma 넣고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그려서 센터 구하고 반지름 구하면 너무너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문제 푸는데 최대 5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뭐 원리 원칙대로 공식 외워가지고 문제 푼다고 해서 기계기사에 엄청나게 불이익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항상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는 것을 연습을 하셔서 많은 식들 웬만하면 암기하지 마시고 머릿속에 구조화해가지고 딱딱딱딱 시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어원을 이용해서 변형률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질문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